자,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간밤이 참 뜨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연쇄적으로 각 구단들의 감독 오피셜 발표들이 나면서 굉장히 좀 뜨거웠던 연말을 보냈던 K리그 팬들인데요. 오늘 감독들의 연쇄 이동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6명의 오피셜이 떴어요. 예, 6명의 오피셜이 뜨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발표가 된 날이 예전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몰려 있었던 오피셜 데이였습니다. 6개 구단이 모두 이 정도면 우리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은 되겠지? 라고 하면서 준비했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준비를 했고, 그래도 정말 절묘한 거는 발표가 겹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시간이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K리그 홍보 담당자들이 단톡방에서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다 친하니까. 여러분, 당신네 팀 몇 시에 발표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발표할 건데 조율을 합시다. 실제로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6명의 감독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면은 수원의 이정효, 제주의 코스타, 울산의 김현석, 광주의 이정규, 전북의 정정용, 그리고 수원FC의 박건아까지 이렇게 6명의 감독들이 하루에 한꺼번에 발표가 되는 진풍경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수원, 제주, 울산, 광주, 전주, 그리고 수원. 네, 이렇게 수원으로 수미상관. 수원에서 시작해서 수원으로 끝이 한 났었죠. 바퀴 돌고 수원으로 돌아오는. 네. 지금 아뚜나뚜님이 슈퍼챗으로 더블한 뒤로 우울하고 화병나는 전북팬이라고 긍정적인 소식 뭐 하나 없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방송 말미에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할 때 전북에 관련한 소식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시 좀 이야기로 돌아온다면은 뭐 지금 전북도 정정용 감독이 선임이 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또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좀 가장 눈에 띄는 팀은 수원 삼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슈퍼스타 이정효. 요즘에 이정효 감독이 이 수원 삼성 감독 취임을 계기로 이제 아주 유명세가 전국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가 와서 그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 가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했더니 이거 그랬나? 그때는 흘려 들었지만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또 알았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연합뉴스 TV를, YTN과 연합뉴스 TV를 즐겨 보시는데 거기서 대문짝만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뭐 얘기할 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근데 TV에서 보고 나한테 야야 이러면서 아들 얘기들은 기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그러니까 루머를 그쪽에다가 얘기하면 적어도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거네요. 그렇긴 한데 뭐 다른 집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 이유?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하는 말밖에 생각 안 하거든. 딱딱퉁님이 자식을 믿지 마, TV를 믿어. 좋았어. 좋아요. 좋은 패러디였어. 센스가 아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이 수면 아래에서 많이 돌고 있었고, 사실 두 분 모두가 이야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취재들도 다 하셨을 것이고, 특히나 이정효 감독이라든지 다른 팀들의 감독들이 어떻게 선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있었으나 이게 감히 입 밖으로 좀 누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좀 길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저를 썰어정이랑 같은 사이 겸상이 안 되는데 불편합니다. 아니 그건 썰어정이고. 항상 저희 주변에는 수원 삼성 팬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이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 사무실에조차 우리 여자 PD님이 수원 팬이라서 저기다가 저게 그분 거예요? 그분 거예요. 걸어놓고 계신데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 강기정 시장이 이제 이정효 감독을 보내줄 때가 왔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 전까지 저랑 친한 그 의사 선생님이 수원 팬이신데 서 기자님 정말 연말이 우울한데 좀 기운 나는 소식 하나 주시면 안 될까? 이정효 감독님 오시나요? 이러면서 연락이 와서 그냥 제가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답하고, 그 외에도 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뭐 좀 이정효 감독하고 소통을 하는 기자들은 아마 그 시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정효 감독이, 왜냐면은 광주랑 얘기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영국을 다녀오면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영국 출국 3일 전이었나? 2일 전이었나?
강기정 시장께서 이정효 감독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강주 구단에서 잡겠다 최고 대우를 해서라도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띠용 하면서 이정효 감독도 좀 난감해했던 것 같은데 그거 정리하느라고 이제 다들 뭐 침묵을 하고 있었죠. 근데 뭐 거듭 얘기 드립니다. 진짜 지겹도록 얘기하는데 엠바고 없습니다. 예, 지르는 놈이 장땡이에요. 예, 그래서 이정효 수원 간다 피셜은 MBC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터뜨렸던 걸로 제가 또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 스포츠 뉴스 지상파 스포츠 뉴스 1번 뉴스로 또 K리그가 나오는 또 상당히 보기 힘든 장면이 이정효 감독의 이동으로 인해서 또 일어났었던 연말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 스포츠 매체들의 이때 관행, 문화,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축구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팸코든 뭐 어떤 축구 커뮤니티에 이미 소문은 나. 그리고 뭐 썰방송에서도 나왔다고 뭐 출처 썰어줘 이래가지고 막 퍼 올렸어. 사실 소문 다 났어. 근데 기사로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단독을 내거든요. 보통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업계가. 그게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외국은 훨씬 시장이 크기 때문에 단독 이를테면 수원 삼성 이정효랑 접촉했다. 이것도 단독이에요. 외국은 보시면 그거 단독 다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익스클루시브 접촉했다. 브레이킹 뉴스. 근데 그런 거를 뭐 데일리 스타, 썬, 미러 이런 데서 쓰는 거니까 그런 거를 막 10개 쓰는 것 중에 하나만 현실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일단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에서 단독을 안 쓰고 진짜 된다고 확실히 믿을 때만 단독을 쓰고 단독을 썼는데 뒤집히면 굉장한 창피로 하는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효에 대해서는 근데 이정효 감독은 되게 특이했어요. 왜냐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단독은 안 달고 수원에 거의 갈 분위기다 이렇게 기사에 그냥 써놓고 수원으로 갈까? 그 분석을 해. 이미 분석을 해. 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수원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 분석을 이미 해. 그런 기사가 막 쏟아졌거든요. 이정효 감독만큼 관심을 많이 받은 이적은 K리그 역사상 감독 이동으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MBC 단독이 나왔을 때 이미 대한민국에서 한 10만 명 정도는 이정효가 수원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요. 그게 뭐 단독의 의미가 있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때 단독을 붙이는 문화죠. 당당하게 단독. 예, 두 분의 아버님께는 단독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는 연합뉴스 TV를 보셨다니까요. MBC가 아니라. MBC 안 틀어놓으셔. 아니 축구 기자 아들이 있는데도 뉴스를 보고 전화를 해서 그 뭐 간다며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우리 아버지. 네, 지금 그 유튜브 댓글창에 홍정호 다음 영입이 누군가요 하면서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뭐 감독이 오고 나서 사실 수원 삼성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피셜이 뜨기 전에 선수들과 상당수 이제 이별을 하는 그런 오피셜을 또 띄우기도 했었고 이제 예, 선수들이 온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돌고 있거든요. 지금 저 댓글도 사실은 야 우리 이정효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수원 삼성이 바뀔 거야라는 그런 강한 희망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쓰시는 분입니다, 저분. 예. 그렇죠. 예, 그런 뉘앙스인 것 같고. 일단은 예, 뭐 강성진 선수의 완전 이적과 홍정호 선수의 수원 이적은 하여튼 뭐 제가 다 올렸는데 예, 단독은 우리 또 정다호 기자가 썼죠. 네. 예, 홍정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뉴미디어가 엄청 활성화되면서 그 속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초격차 이런 게 이제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 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사를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는 유튜브나 SNS 라이브를 켜고 이정효 감독 수원 가요 끝 이렇게 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라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네, 뭐 전북 해체 안 합니다. 예, 전북 이야기는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그 IO 415님은 저 내일 서로정 멤버십 가입해서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오후에 다른 방송을 같이 녹화를 하나 또 하고 왔었는데 특히나 이제 수원 삼성 분들이 올 겨울에 서로정 멤버십에 좀 많이 들어오셨다고. 예, 제가 그러니까 그 이정효 감독 특집 방송을 한번 했죠. 그거 보시러 이제 많이들 오셨고 제가 그 유튜브 같은 게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 이틀 지나서 이제 수익 정산이 이제 표기가 되거든요. 혹시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우리 예주 엄마한테 야 지르자. 예주가 사고 싶어하는 킥보드 지르자. 아 킥보드. 예, 질렀고 마이크로인가요? 예, 마이크로죠. 네. 마이크로 킥보드.
그 이정효 감독하고 크리스마스 때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뭐 하다가 감독님 덕에 저희 애주가 킥보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예? 이러시는 거예요. 예? 뭔 소리예요? 이러니까는 그 감독님 관련된 소식 전했더니 수원 팬들께서 많이 후원을 해주셨다니까 이정효 감독이 웃으시면서 멋진 분들이네요. 이러면서 또 약간 뿌듯해하시더라고요. 네, 뭐 선수 영입 오피셜들은 이제 계속 좀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욱더 뜨거운 따뜻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보면은 이제 12명과 계약을 종료를 시키면서 오피셜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 와중에 뭐 세라핌이라든지 이규성이라든지 좀 수원 팬분들께서 이제 이별을 아쉬워할 만한 선수들도 꽤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꽤 좀 팀을 떠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팀에는 어떤 선수들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들 하고 계십니다. 뭐 스포츠 법칙 아니겠습니까? 스쿼드 숫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빠진 만큼 채워지는 것이 이적 시장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물론이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성진 선수는 이미 임대 신분으로 수원에 와 있었으니까 노내로 치더라도 지금 떠난 12명의 선수 자리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올 홍정호 선수 하나 채워졌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이정효의 선택을 받을 11명 이 뭐라고 해야 돼? 그 예전에 우리 그 경연 오디션 프로듀스 이정효의 선택을 받을 11명을 찾아라.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시작됩니다. 네, 프로듀스 101을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효 감독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팀을 좀 조각을 하면서 선수들을 수급을 해 나갈지, 과연 수원 삼성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수원 팬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K리그 다른 팀 팬들도 좀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방향성이 사실 정해져야 선수 영입의 기조 같은 것들도 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선수가 가는 것인가? 부름을 받는 것인가? 이정효 페로몬 저거 안 되는데 저거. 그렇죠. 예전에 그 모 감독 페로몬 이런 거 있죠. 이정효 감독은 그 어떤 예전에 우리가 페로몬이라고 농담을 했던 그런 감독들은 진짜 매력이 뭐길래? 이런 느낌이라서 페로몬이라고 했던 거라면 이정효 감독은 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르테타 새치혀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 선수랑 연수 영입하려고 전화만 하면 팀의 플랜이랑 비전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의 넘어옵니까? 신도가 되는 거예요. 신도. 데클란 라이스가 무슨 인터뷰만 하면은 무조건 감독님 거의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정도 약간 그런 스타일. 예전에 그거에 약간 원조가 김병수 감독이었는데. 김병수의 페로몬. 그러니까 축구 K리그 잘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은 요즘 이정효 감독 현상 보고 뭐 김병수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때도 김병수 때문에 무슨 조건을 조금 포기해도 간다느니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었으니까. 사실 뭐 지금 홍정호 선수가 수원 삼성 간다라는 것도 연봉 부분에서 어느 정도 희생이 있으면서 이제 내려가는 게 될 텐데 이제 2부 리그로 내려간다라는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이정효 감독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정효 감독의 전화 찬스가 홍정호 선수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죠. 그런 부분이 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박태하 감독도 사실은 이제 기성용 선수를 영입할 당시에 박태하 감독이 전화해가지고 같이 하자. 여기 오면은 축구는 뭐 누구보다 인정받고 편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같이 하자.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 뭐 대단한 이 수사 어구가 아니라 이게 화려한 말 언변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원하는 그것만 터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 설득의 기술, 협상의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계를 맺고 떠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202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홍정호 선수 얘기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전북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강하신 분들 중에 홍정호 선수를 벌써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여고퍼 핵심은 요 말인 것 같은데 홍정호가 우리랑 그러니까 제 발로 차고 나가면서 라이벌이었던 수원에 여고퍼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대부분의 홍정호 이적에 대한 그런 정황은 대부분 출처가 썰어종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팬들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선결렬, 후탐색,
탐색에서도 아무튼 수원 갈 거야 이게 아니고 후 탐색 중에 이정효지 수원은 아니다 이런 순서고 이정효냐 수원이냐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선결렬 후 탐색인 게 제가 알고 있는 순서인데 그러니까 그건 여고포랑 완전 다른 거죠. 네. 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홍정호 선수는 현재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많아요. 뭐 땡땡 위키에는 이제 홍정호 선수 에이전트가 정보가 기록돼 있죠. 거기하고는 이제 끝난 지가 좀 됐고요. 이를테면 뭐 전북 소속인 모 선수도 실제로는 계약 중인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실제 계약 중인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는 그 에이전트랑 일을 안 한다. 이런 네. 케이스들도 많죠. 그래서 홍정호 선수는 전북 구단하고 직접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는데 협상이 2번 만에 결렬됐다는 게 서운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2번 안에 농축된 그 안에서의 대화나 감정이 뭐 선수 입장에서 왜 2번만 하고 이제 그만뒀겠습니까? 그러니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감정을 그 2번의 협상에서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근데 선수가 그게 이번 겨울에 2번이라는 거잖아요. 네. 작년이지 올해 초 그러니까 1년 전 이적 시장에서도 원래 전북은 이제 안 잡는다 나가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는 어지간하면 분들은 나가라. 예, 아는 분들은 알죠. 그 스탠스였잖아요. 내용을 네. 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이제 쌓였는데 이거는 뭐 이제 포획 감독이 홍정호 선수를 신뢰하면서 썼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다가 이제 포획 감독이 떠나고 구단은 1년 전이랑 같은 스탠스가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2일 월요일에 이제 2번째 협상이 결렬되고 홍정호 선수는 더 이상의 협상은 이제는 의미 없을 것 같다라고 했고 본인이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에이전트하고 그 주변 선수들의 에이전트들한테 요청을 했죠. 네. 팀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뭐 한 에이전트가 뭐 나는 나는 인천, 나는 안양 연락할 수 있고 나는 수원 연락할 수 있어 했는데 그래서 수원 이정효 감독님 가시지 않나? 이정효 감독님 나 예전에 좋게 봐주셨던 것 같은데. 안정환 유튜브에서 나를 거론했어. 그래서 그러면 연결을 해주세요라고 한 거고 뭐 다른 팀들도 한 3팀 정도 더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정효 감독이 정말 빠르게 반응을 하니까 거기서 홍정호 선수의 마음이 녹았던 거고 결정은 오늘 했습니다. 오늘 그 22일 결렬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홍정호 선수가 이정효 감독 전화를 받고 3, 4, 5, 6 나흘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 뭐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시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가 실려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예. 어떤 정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 한마디가 나에 대한 뭐 냉정한 평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지금 갈리는 피렌체 바티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나이가 있는 선수고 홍정호 선수도 2번의 협상이 있었다고는 해도 지금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서 확정이 안 나면 내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그 그 흐름 같은 것들을 보면 베테랑 선수들이 좀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팀 찾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또님 얘기도 뭐 저렇게 보시는 좀 냉정한 전북 팬들도 있는데 이건 홍정호한테 서운함을 느낀다기보다는 구단 입장에서는 뭐 안 잡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구단이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홍정호 선수가 느끼기엔 박한 조건이라고 제시한 그 연봉 절반 가까이 삭감한 거에다가 1년 조건 구단이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할 근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홍정호 선수는 왜 이런 이제 조건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하지만은 너에게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런 좀 게 미흡했군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몇 년간의 동행은 이렇게 끝이 맺어지게 되는 전북과 홍정호 선수 간의 그 관계가 좀 있게 됐습니다. 뭐 여러 팀들 이야기가 좀 준비가 돼 있고 수원 삼성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을 이렇게 길게 했었는데 다른 팀들 이야기도 차근차근 하면서 또 올라오는 채팅창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원 삼성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같은 연고지의 수원 FC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김은중 감독하고 결별을 선택을 하면서 박건하 감독하고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즉각 강등당한 팀들은 바로 다음 시즌의 재승격을 누구나 다 이렇게 목표로 하고 움직이기 마련인데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새로운 감독을 이제 선임을 하고 뭔가 좀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조금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과연 이 팀이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아직은 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출발이 많이 늦었고 뭐 박태하 감독이란 박건하 감독하고도 이제 저 연락을 주고받고 통화를 했는데 제일 우려하는 게 일단 수락해가지고 계약을 했지만 지금 선수 보강이라든가 코칭 스태프 구성이라든가 하기에 타이밍이 우리가 많이 늦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코칭 스태프 구성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라락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오장은 수석 코치하고 양동원 골키퍼 코치 합류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여기에 조동건 코치까지 합류를 합니다. 진짜 다 수원 수원이네요. 삼성에서 뛰었던 그러네. 예,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멤버들이 와르르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코치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선수 구성 이런 부분도 좀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챗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5분 전에 못다의 전북 영입 임박이 단독에 올라왔는데 뭐 이거 들은 바가 있는지 물어보시는군요.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네. 못다 하고 계속 하고 있었죠. 예, 왜냐하면 박재용 선수도 이미 서울 이랜드에 이적료를 받고 보냈고, 그리고 콤파뉴 선수가 지금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일단 전반기 초반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준비는 하고 있었고 못다 선수를 제일 적극적으로 원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뭐 다시 수원 FC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수원 색채가 굉장히 강한 팀으로 2026년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뭐 감독도 그렇고 코칭 스텝도 그렇고 선수의 영입 과정에 있어서도 좀 수원 삼성에서 많은 선수들이 대량으로 풀리다 보니까 그 와중에 같은 도시의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후보들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고, 수원 더비가 이제 K리그 2에서 펼쳐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김은중 감독하고 결별을 하는 과정에서 피렌체 바티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자녀 연봉 지급 건에 대해서 좀 구단하고 감독 간에 이견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6개월치 급여 지급으로 뭐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외국인 예전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중간에 내보낼 때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얼마 줄 거냐고 싸우는 거. 그렇죠. 보통 구단들은 다 안 주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저 부분은 뭐 강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계약은 또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구단에서 더 이상의 어떤 협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의지를 보이니까 김은중 감독도 여기서 뭐 더 질질 끌어봤자 뭐 하겠냐라는 심정으로 그냥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원 FC는 우리 대본에도 있는데 최선호 단장이 한 두어 박자 늦게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늘 이렇게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 요즘 최선호 단장에 대한 몇 년 전부터 여론이 되게 안 좋은데 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치를 못해서 욕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눈치껏 타이밍 잡고 어차피 나갈 거 욕 안 먹는 타이밍에 나가겠다. 그렇죠. 이런 각을 못 재는 사람이라서 욕을 더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분은. 내가 먼저 결자 해지하겠다라고 움직이셨으면 어차피 이런 결론이 나올 거는 뻔했는데 왜냐면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보러 간 구단주 이재준 시장이 그 후반 초반에 세 번째 실점하는 거 보고 바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다 그만두십시오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도 좀 남으시려고 미련이 있으셨던 것 같고 결국은 물러나게 되지만 약간 많은 팬들이 이러면서 이런 반응들이니까 뭐 안타깝긴 합니다. 모양새가 결국 그렇게 됐으니.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모양새를 잘 만드는 걸 이게 사실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부도덕하지 않고 실제로 능력이 없지 않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그 이상으로 욕을 먹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나오는데 이제 조광래 대표이사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거죠. 조광래 대표이사도 어쨌든 강등에 대한 뭐 책임이 당연히 있지만은
저분도 왜 미련이 없었겠습니까? 계약이 이분도 1년 넘게 남아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더 미련 갖지 않고 여기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분에 대한 호의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수고하셨다라는 그런 박수 이런 걸로 연결이 됐던 거죠. 예. 수원 FC나 수원이나 이제 가열차게 다음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게 좀 현실이긴 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